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특집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재보궐선거 판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판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 뒤에 백스크린 한번 보시죠. 11.16 재보궐선거 판세 분석 그리고 김문수 문제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김문수 장관이 일종의 민주당으로부터의 폐악질을 당하고 있죠. 오히려 지금 스토킹도 당하고 학대도 당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김문수 장관 더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엄경영 소장 모시고 재보궐선거 분석 특집 2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론조사를 기초로 해서 지금 5개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곳 중에 4개를 지금 살펴볼 텐데요. 자,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요. 먼저 어떤 곳부터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야당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전남 영광군수 재보궐선거인데요. 어제 그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호남 지역에 있는 남도일보라는 인터넷 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민주당 장세일 34.4, 조국당 장현 27.4, 그리고 진보당 이석가 3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반에는 이게 영광군수 선거가 민주당과 조국당 양파전으로 흐르면서 조국당 후보가 다소 유리해 보였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전부터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거세게 추격전을 벌이면서 선거 구도가 3파전으로 재편이 됐는데요. 그 영광군에는 이제 도의원이 2명인데 현재 그 중에 1명이 진보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진보당 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조국당 장현 후보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분위기는 조국당하고 진보당하고 표를 나눠 가지면서 민주당 장세일 후보 당선 가능성이 조금 커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이 10월 16일까지는 좀 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요. 그 예.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오늘 발표했는데 아직 이제 떠 있지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민주당 장세일 36.4%, 조국 장현 29.8, 진보 이석하 30.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다소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통계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저희 주로 이제 연령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중값 적용 사례수라고 이제 왼쪽에서 2번째 칸에 숫자가 있죠. 502. 네, 그래서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중값을 적용해서 502명으로 추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비중을 보시면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은 곱하기 2 하면 6.5% 정도 되죠. 이게 이제 70세 이상 유권자가 26%라는 얘기고 60대가 103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곱하기 2 하면 이제 200명이니까 대략 퍼센트지로 환산하면 2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령별로 보시면 이제 이게 60대 이상도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3당이. 진보당 이석하가 60대에서 41%, 70대에서 24.3%, 그다음에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60대에서 30.4, 70대 이상에서 40.0 이렇게 돼 있고요. 조국당 장현 후보가 60대에서 25%, 그다음에 70세 이상에서 31%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면 이제 크게 그 편차는 없고 선거 초반에는 이 조국당 장현 쪽으로 60대 이상 지지율이 몰렸었는데 이석하 후보가 이렇게 그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3등분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분위기라면 민주당 장세일 후보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보시면 진보당 이석하 36.6, 장세일 35.5, 장현 26.2, 좀 장현이 처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현이 갖고 있었던 표를
이석화가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재명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집중적으로 영광군에서 머무르면서 집중 유세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영광군수는 민주당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먼저 전남 영광군수 선거 상황을 봤고요. 이 서로 간에 치열한 뭐 3파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진보당의 후보가 많이 따라왔네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후보가 1대1로 양자 대결이 될 거다 실제로는 그렇게 예상했는데 진보당이 그 사이에 상당히 추격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 저희 건물 4층에 진보당이 있어요. 중앙당이. 그래서 진보당 사람 대표나 뭐 이런 사람 가끔 만나는데 엊그저께 지난 며칠 전에 보니까 한 수백 명이 내려갔다는 얘기를 얼핏 하더라고요. 진보당 그 당원들이 한 수백 명이 영광으로 내려갔다. 과거에 그 전주 완산 선거를 할 때처럼 막 바닥을 훑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보당 당원들 참 나무 동네 가서 쓰레기 줍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전해드리고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죠. 좋아요, 구독 꾹 한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에브리 리서치하고 한길 리서치 조사인데 부산 금정구청장하고 인천 광화군수 선거네요. 자, 그 결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넘겨주시죠. 네, 부산 금정구청장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어제 발표됐습니다. 에브리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이게 단일화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윤희령 후보가 42.3%, 민주 김경지 후보가 민주당으로 단일화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역전한 걸로 나옵니다. 15.8%.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도 그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작전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사에서도 보면 민주당 후보가 조국당 후보를 상당히 이제 한 10%포인트 차로 이기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그 조사는 그 민주당 쪽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서 조사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당연히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할 때 당을 붙이면 민주당 후보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당 지지율이 부산에서 한 10% 중반 뭐 이 정도 된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2배 정도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김경지 후보 또 조국혁신당 누구누구 후보 이렇게 놓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 쪽으로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앞선 걸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KSOI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터뜨렸고 뭐 그 다음 날 바로 결렬 선언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의 격차가 너무 나니까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시너지가 반영이 되면서 국민의힘 윤 후보가 조금 밀리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통계표를 보면 그렇게 걱정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뒤에 자료 있습니까? 통계표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자, 연령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네. 통계표를 보시면 20대나 뭐 30대는 민주당이 우세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거품이 좀 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2030에서 민주당이 조금 앞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연령 비율도요. 가중값 적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 5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표죠. 그래서 20대가 이제 8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곱하기 2 하면 164명이고 저걸 이제 그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이게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대는 이제 숫자가 더 줄어듭니다. 58명이니까 곱하기 2 하면 한 115명 정도 되죠. 그럼 한 1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40대는 70명이니까 곱하기 2 하면 140명, 14% 된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60대는 100명이니까 곱하기 2 하면 200명 아닙니까? 거기는 20%. 그러니까 유권자 비중 60대가 20%라는 얘기고 70세 이상은 95명이니까 대략 저기도 한 20% 정도 되죠. 그래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거의 4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50대까지는 조금 밀립니다. 50대는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죠. 그런데 60대 이상에서 보시면 60대에서는 국민의힘 윤 후보가 58.6%, 김경지 후보가 32.5% 이렇게 돼 있고요. 70세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71.5%, 그리고 21%, 김경지 후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령별 투표율을 감안하고 또 실제 투표율,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뭐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411명으로 나오죠. 그래서 저걸 프로로 환산하면 820명이니까 뭐 81%나 되는데요. 이 82% 투표율은 나오기 힘든 투표율입니다. 지난번 총선도 저렇게 안 나왔죠. 그래서 대략 한 반드시 투표하겠다의 절반 정도가 투표하지 않을까, 40% 초반대. 이렇게 보면 이게 저는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49.9하고 44.3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투표함을 개봉해 보면 한 5%포인트 정도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당과 용산 간의 또 관계가 좀 좋지 않죠. 이런 측면들이 뭐 최종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이게 탄핵 저지선을 확보한 그런 이제 애국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 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도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에이블 리서치와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선거 상황을 분석해 봤고요. 예,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다시 한번 꼭 눌러 주십시오. 자,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띄워 주시죠. 에이블 리서치 조사와 조엔 CNI가 조사한 서울 교육감. 인천 강화군수 안 했나요? 네, 인천 광화군수 에이블 리서치 조사도 있군요. 인천 광화군수 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 네, 인천 강화군수 조사 결과도 어제 발표됐습니다. 에브리 리서치. 그러니까 이게 좀 생소한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한 그 59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요건을 강화하면서. 그래서 뭐 그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남아 있는 그런 업체들은 나름대로 신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진보 편향 또 뭐 이게 보수 편향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에브리 리서치는 그렇게 편향을 나타내는 그런 조사 기관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인천 강화군수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격차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37.7, 국민의힘 박용철 46.7, 무소속 안상수 9.6, 그 다음에 김병현 1.5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통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통계표도 저희가 이제 60대 이상 주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60대 이상 그 투표자 비중이 대략 55%에서 6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60대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47.5%, 그리고 민주당 한현희 35.9 이렇게 나왔고요. 70세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가 지금 가중값 적용으로 131명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유권자 비중이 26%라는 얘기고요. 그 밑에 바로 70세 이상 가중값 적용이 146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로 환산하면 대략 전체 유권자의 30%. 그러니까 강화군의 70세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영철 후보가 53%가 나오고 있고 한현희 후보가 29%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위기에서는 대략 그 20% 포인트 정도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로 내려가 보죠. 저기도 이제 투표하겠다 비중이 너무 높죠. 한 90% 이렇게 환산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농촌 지역이라서 투표율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60%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45%, 47%, 그 다음에 민주당 한현희 3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한 20% 포인트 정도 저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저 광화군수 조사도 있나요? 한번 뒤로 넘겨볼까요? 자료를. 여기 자료도 있네요. 예. 네, 한길 리서치가 이제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차이가 조금 더 나죠. 국민의힘 박용철 53%, 민주당 한현희 31%. 그래서 대략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는 50%에서 40% 사이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민주당 한현희 후보는 30에서 40% 사이. 그래서 대략 한 두 사람의 격차는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소속 안상수는 이제 10%를 못 넘기는 그런 수준이다. 10%못 넘기면 저게 이제 그 뭐 선거법에 선거 보전 따라서 비용. 네. 보전 비용 못 받게 되는 거죠. 한 푼 더. 자, 넘어가 보시죠. 세부 내역 살펴볼 건가요? 뭐 세부 내역 아까 지금 살펴봤으니까 네, 중복할 필요는 중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강화군수 지지율 추이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꽃하고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이죠. 그 다음에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를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이 편향적이라는 게 저기서 단번에 드러나죠. 네. 여론조사 꽃은 35.9%, 그 다음에 한길 리서치는 45%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31%. 30%. 네, 그래서 두 기관의 격차가 5%포인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용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 꽃 45%. 그다음에 한길 리서치 53%. 그러면 양 기관의 격차는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실 여론조사 꽃은 이제 이게 그 정치 관심이 많은 사람, 내지는 뭐 민주당 지지층은 다 알고 있죠. 김어준이가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꽃은 출범 당시에 약 40억 정도의 후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개딸들이 아마 이게 여론조사 꽃에다가 후원금을 냈을 거고, 또 이런 관계로 여론조사 꽃에서 전화가 오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전화 받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우스 이펙트, 즉 기관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냐, 또 기관의 이름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론조사 꽃은 이게 좌파 표심이 과다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대략 여기서 보면 한 5에서 8%포인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ARS 여론조사는 대략 5%포인트 안팎으로 이게 그 좌파 쪽에 거품이 끼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자료 한번 쭉 볼까요? 더 뒤에 없으면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 세 번째 서울교육감 상황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에브리 리서치와 조앤 CNI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서울교육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에브리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그동안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가 대략 한 6, 7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만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숫자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조전혁 후보한테 가장 유리한 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전혁 30.2%, 정근식 31.3%. 그래서 두 사람의 격차가 1.1%포인트인데요. 다른 조사 결과는 그 오차범위 안팎 수준까지 벌어진 결과들이 많았는데,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양호한 우호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최종 여론조사 결과라서 이게 한번 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도 왔다 가셨죠? 예. 일부에서 조준혁 후보 여기 인터뷰 제가 했죠.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통계표를 갖고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통계표 중에서 연령별로 일단 보시죠. 그러니까 20대는 뭐 정근식 후보가 20대는 정근식 후보가 좀 많습니다. 28.3%죠. 네. 그리고 이게 표가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조전혁 후보가 17.4%, 그러니까 대략 한 10%포인트 차이 나는데요. 다른 기타 여론조사 결과랑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30대는
24.9%, 그다음에 조전혁 29.1%. 30대가 상당히 양호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하고 조금 다른 것이, 그러니까 최보선, 그러니까 이름이 보선이라서 보궐선거에 출마할 네.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죠. 다행히 끝까지 이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이제 후보인데요. 이 사람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 네. 보통 10에서 15% 사이 15%까지 나오는 네, 결과도 네. 있었죠. 네, 그런 네. 조사 결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반토막 났고, 그 다음에 윤호상 후보는 뭐 5.5%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거품이 제거된, 그러니까 제3의 후보들 거품이 어느 정도 제거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0대가 이게 좌파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죠. 최근에는 그래서 정근식 후보가 42% 이렇게 나오고 있고, 조전혁 후보가 21%약 절반 수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50대가 이제 유권자 비중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중값 이게 적용으로 보면 50대가 179명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1000명 조사니까 18%라는 얘기입니다. 50대 유권자 비중이. 네, 그래서 여기서는 대략 그 10%포인트 정도 차이로 조전혁 후보가 조금 밀려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 크게 밀리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0대는 그러니까 159명이지 않습니까? 가중값 적용 두 번째 칸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6%라는 얘기입니다. 유권자 비중이. 그리고 70세 이상이 15.5, 14.4. 예, 144.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유권자 비중이 14%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한 30% 정도 되네요. 네, 그렇죠. 한 3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유권자 비중이 대략 60대 이상 30% 정도 된다. 근데 60대 이상에서는 상당히 조전혁 후보가 앞서요. 그러니까 60대는 30대 41%, 또 70세 이상은 15대 49%, 거의 압도적이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저는 거의 지금 이게 박빙 구도다. 아마도 2~3%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적극 투표층도 보시면 이게 거의 차이가 없죠. 1.2%, 1.4%포인트 차이죠. 그래서 저 정도는 연령별 투표율에 의해서 커버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두 가지 이제 변수가 남아 있는데요. 이게 40대 투표 의향이 가장 높습니다. 60대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0대가 60대보다도 더 투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서울은 40대 유권자 비중도 꽤 됩니다. 이게 167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16.7%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0대랑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40대 중에서도 여성들의 투표 의향이 높은데, 40대 여성들은 대체로 기혼의 경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이제 학생으로 둔 학부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좌파 진영 교육권 후보들을 계속 찍었거든요. 그래서 조희연 후보가 이 40대 엄마들 때문에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60대 이상이 이 투표를 40대보다도 안 하게 되면 이게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흐르게 되면 이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심판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선거 캠프에서 정무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쭉 제일 밑에 있는 거 혹시 정당도 나와 있습니까? 정당 지지. 저기서 제가 혹시 자유통일당을 보면 이상한 자료가 한번 있어요. 자유통일당을 쭉 추적하다 보면 38.6, 36.6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최보선은 좌파입니다. 좌파. 민주진보를 스스로 자처하죠. 38.6, 조전혁 36.6 나왔는데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이 지금 최보선에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왜 저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그건 좀 의문입니다. 자유통일당 지지층들은 일단은 보수층이라고 봐왔는데 왜 그 최보선
서울 민주 후보를 자처하는 좌파 후보한테 38.6으로 나왔는지 저게 조사에서 좀 미스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한테 불만이 많은 거죠. 아, 그것을 저렇게 표현을 좀 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불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런 이제 그런 정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59%가 이게 정근식 후보를 선택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 지지층은 66.6%가 조전혁 후보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저표에서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365명 여기가 민주당 지지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36.5%.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국민의힘 351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35.1%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쪽의 결집 상태는 국민의힘이 훨씬 좋습니다. 무려 한 6.6% 정도 되지 않습니까? 7% 정도 되죠. 7%포인트 정도 앞서 있죠. 그래서 저는 저 표로 보면 그러니까 조전혁 후보가 아슬아슬하지만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 이게 조국당이야 이제 물론 당연히 정근식 후보 쪽으로 가 있죠. 개혁신당은 한 10%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이 많습니다. 조전혁 후보가. 그래서 마우스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중간중간 해주시죠. 예. 네. 개혁신당도 지금 40%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40%라는 얘기는 지지율이 4%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왼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시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정근식 후보 32.7, 그 다음에 조전혁 23.5 이렇게 돼 있죠. 진보당이야 당연히 정근식이 23.5고요. 네. 조정혁이 32.7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통일당이 조금 어깃장을 놓고 있고요. 네, 자유통일당 한번 숫자 다시 한번 보여. 자유통일당 그 마우스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예. 숫자 쭉 한번 따라가 보죠. 네. 38.6에 멈춰 주세요. 저게 바로 최보선 좌파 후보인데 왜 자유통일당 후보들이 그런지 아까는 한동훈 좀 싫어서 애따 부리겠다 해서 조전혁 후보 쪽을 밀어주지 않는 거면 저건 전략적으로 큰 문제죠. 자, 자유통일당 지지층들이 제대로 보수 후보 쪽을 지지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최보선은 보수 후보 아닙니다. 스스로도 좌파 민주 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래 민주당하고 단일화 이런 이야기도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 얘기도 있었죠. 근데 단일화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측 지지층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지지정당 없으면 우리가 이제 무당층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지정당 없음, 무당층은 기존 정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실제로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지정당 없음을 보시면 96명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왼쪽에서 두 번째 칸. 그러면 이제 9.6%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 되죠. 그런데 이게 좌파 정근식 10.1 그리고 우파 조전혁 14.9%. 그래서 여기서도 5%포인트 정도 앞서 있어요. 그래서 개별 지표들을 잘 살펴보면 조전혁 후보가 선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다만 이게 이제 60대 이상에서 투표율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 40대보다 밀리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 술란민님 그 자유통일당 조전혁을 지지한다. 예. 실제로 제가 자유통일당 중앙당 관계자들하고 통화하면 조전혁 지지를 자유통일당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정당 투표는 하진 않기 때문에 정당 공식적 입장은 나오진 않겠지만 자유통일당 관계자 보면 조전혁 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왜 자유통일당 지지자 중에 일부가 저렇게 나오는지 그 부분은 좀 같이 유념해서 자유통일당 입장에 중앙당 관계자들의 입장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살펴서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서울교육감 또 다른 한번 조사가 있죠. 그것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원 CNI 조사인데요. 저건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조전혁 후보가 조금 밀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통계표만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 조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통계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이제 800명 조사했는데요. 자, 보시면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20대는 이제 크게 변수가 없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4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양자 대결 붙이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원 CNI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근식 대 조전혁 양자 대결로 가면 정근식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여론 전파 차원에서 저렇게 양자 대결 구도를 붙이는데 실제로는 사자 구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 구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네, 거기도 넘어가서 바로 통계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통계표를 보시면 자, 정근식 36.6, 조전혁 24.8, 대략 4.8% 정도 차이 나는데요. 오차 범위 이내죠. 이 보궐선거 출마가 운명인 최보선 13.4, 윤호상 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보시면요, 뭐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게 크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뭐 50대도 근데 50대에서 지나치게 이제 정근식 후보 쪽으로 많이 가 있다. 이런 문제가 좀 있고 60대도 문제가 좀 있어요. 60대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정근식 대 조전혁이 31.8 대 31.8 동률로 나왔는데 이게 60대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그게 이제 좀 사실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바로 볼게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조사 완료, 그러니까 가중값 사례수로 봐야죠. 가중값 적용 사례수 맨 오른쪽 표 보이시죠? 민주당이 이제 36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803명 중에 365면 지지율이 무려 한 45%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과연 45%가 넘어가나요? 저는 현실과 다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국민의힘, 그러니까 맨 오른쪽이에요. 표 가중 적용 사례수 네네 거기 250명으로 돼 있는데요. 850명 중에 250을 환산하면 대략 한 30% 초중반대 나오는데 그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0%포인트가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건 저는 현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원 CNI 조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조사 결과는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해도 될 것 같다. 무시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분석 마지막으로 지지도 추이하고 뭐 이런 것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예, 지지도 추이 서울교육감이요. 예. 네, 지지도 추이인데요. 스트레이트 뉴스하고 조원 CNI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통계표의 조사를 이제 조원 CNI라는 업체가 한 거죠. 조원 CNI는 다소 민주당 쪽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조사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10월 1일, 10월 7일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정근식 후보가 갑자기 조사 결과가 튀었어요. 36.3%. 저렇게 튄 이유가 양자 대결 결과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에서는 사자 대결 구도다. 그래서 저 결과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장 더 넘겨보시죠. 예. 자, 넘겨주시죠. 예. 예, 여기 이제 다자 대결 구도로 조사 결과가 돼 있는데요. 이게 조전혁 후보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정근식 후보 차이가 있는데 저게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지냐? 앞에서 양자 대결 조사 결과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한테 그걸 인식해 주는 거예요. 양자 대결 구도. 그러고 나서 사자 대결로 들어가면 양자 대결 구도에 대한 잔상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정근식 후보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6.6%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원 CNI 조사 결과는 정근식 쪽으로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설문 순서
그러니까 설문 구성의 순서를 배치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리 리서치 조사 결과가 좀 더 정확하고 조원 CNI 결과는 정근식적으로 유리하게 조사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자료 여론조사 마감을 하겠습니다. 전남 영광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광화군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교육감 선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판세는 판세일 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누가 투표하느냐, 어떤 세력이, 어떤 진영이, 어떤 연령층이 투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되니까요. 판세는 판세일 뿐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판세를 읽는 안목은 필요하죠. 그 안에 또 여러 함의가 있으니까요. 공략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피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어떤 전략으로 역전시키는데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판세 분석을 하고 참고하는 것이죠. 여론자 분석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치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예, 앞서 얘기했던 김문수, 민주당이 김문수 장관을 계속 표적으로 삼고 있죠. 오히려 김문수 장관은 그럴 때마다 정치적 근육, 정치적 관심 더 지금 민주당이 키워주는 셈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분석하시겠습니까? 네, 김문수 지사 딱 얼굴 보면 투쟁 열기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보면 투쟁성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 절대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투쟁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무위원 중에서 최근에 이제 투쟁 열기를 갖고 계신 분은 한덕수 총리가 그나마 처음에는 좀 이제 두루뭉술 뭐 우유부단하다가 최근에 이제 결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무위원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투쟁성이 굉장히 세긴 한데 이 사람은 이게 그 국무위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배석 멤버죠, 배석 멤버.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그 최근에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그 국감장에서 아마 사과 요구를 받고 사과를 안 했는데 이게 퇴장 명령을 받았죠. 뭐 악수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 퇴장 안 하고 버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김문수 하면 2010년 지방선거가 생각이 나요. 2010년 경기지사로 김문수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당시 이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이때 김문수 공약이 이 GTS였어요. 그러니까 광역 급행 철도죠. 그런데 이게 아마 지난 7월인가 그 A 노선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네. 동탄에서 수서까지 지금 광역 급행 철도가 다니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유시민이 이때 야당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야당 단일 후보로 나와서 김문수하고 붙었는데 김문수가 의외로 본선에서 큰 격차로 이겼죠. 사실 2010년 지방선거는 이게 이제 그 천안함 국면에서 치러진 선거로 이게 그 한나라당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선거를 큰 폭으로 이겼고 유시민을 반쯤은 골로 보냈죠. 그때 당시에 유시민이 이제 단일 후보가 되면서 당시 야권의 차기 주자 1위였거든요. 그래서 유시민이 이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4대강 심판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정치 선거로 비판을 받으면서 선거에서 지고 그 다음에 김해 재보궐에서 이게 이봉수를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김태호 의원한테 떨어졌죠. 그러면서 유시민이 이제 몰락의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이게 김문수 장관은 현재 나이가 지금 73세입니다. 이게 그 5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차기 주자 지지율이 뭐 최대 4%까지 나온 데가 있습니다. 4%면 거의 오세훈, 홍준표 시장하고 거의 동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의 어떤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차기 주자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뭐 나이가 일각에서는 좀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트럼프가 46년생이고 현재 78세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82세에 퇴임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이제 만약에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되면 그게 3년 후니까 이제 76세가 되는 거고 퇴임하게 되면 81세가 되는 거죠. 트럼프보다 젊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문수 장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난국을 헤쳐나가면서 여권을 이끌 것인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김문수 장관 근육도 세지고 지지율도 상승하고 김문수 장관은 저력 있는 사람이죠. 쌓아온 내공 그냥 단시간에 갑자기 정치권에 등장한 인물이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을 했고 뭐 경기도지사 또 의원 장관까지 다년간의 행정 경험 그리고 특히 경기도지사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던 실질적으로 능력과 자질과 소신을 다 갖춘 보기 드문 정치인이죠. 좀 나이가 많다고 지금 이야기하신 분들 뭐 70세 이제 좀 건장한 분들 많습니다. 활력 있는 분들 많고요. 훨씬 더 해박하고 경륜들 있는 어른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 뭐 저력을 또 많이 보여줄 걸 기대하면서 키워드가 김문수 장관이었네요. 자, 오늘의 키워드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엄경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